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아, 정말 힘이 안 나네요. 네. 그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주들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아 미국 금요일 날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좋게 분위기가 이어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분위기에서 진단 키트주들은 좀 상승을 해줄 만도 한데 역시 시장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개인이 17,000주 매수, 그리고 지금 사거래일째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기관이 오늘도 22,000주가량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소량 오늘 2,6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지금 4거래일째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거의 19,900주, 2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투신도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4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오늘 그나마 진단 키트주들 가운데서 좋았던 주식하면 그냥 SD 바이오 센서 한 종목 정도만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즌인데 아무래도 작년에 매출이 한 1조 2천억 네 정도 됐는데 올해 1조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상태로 간다면 작년에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의 매출을 또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CJ는 작년 매출에 비교해서 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컨센이 잡혀 있어요. 물론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그 월별, 분기별 체크를 좀 해보면 분명히 올해 예상한 1조 4천억보다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ST보다는 그 매출 면에서 좀 성장성이 조금은 SD보다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 우려 때문일까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좀 SD가 최근 들어서 시즌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SD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개인도 거의 1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이틀 연속 좀 4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지금 5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 물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매수, 투신, 이 확실히 분위기가 SD가 시즌보다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시즌에게 쏠리는 그런 관심과 이런 개인들의 매수 자체도 시즌보다는 확실히 SD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진단 키트주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더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얼마 전에도 그 몇몇 그 주주분들이 저에게 지금 추경 매수, 물타기를 더 해서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아니면 더 비중을 실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전부터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답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비중을 실어야 될 타이밍은 이 9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10만 원, 11만 원을 강력히 돌파하는 이 정고점, 역사적인 정고점이죠. 그걸로 따지면 거의 한 16만 원 정도 손이 되는데 11만 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하고 그때 비중을 실으면 실었지, 지금 상황 8만 원대, 9만 원대 왔다 갔다 한 때 이때 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비중을 실었다면은 또 이렇게 또 빠져 가지고 굉장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 비중은 전체 자기 자산의 어 적게는 한 10% 아니면 맥스 한 20%까지는 바이오주, 이 진단키트주, CGN에
비중을 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생각보다 못 가고 하락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중이 너무 높다거나 저처럼, 아니면 뭐 전체 포트의 비중이 지금 뭐 올인하신 분들, 100%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이 무슨 악재가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델타 변이가 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더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른다든가, 아니면 또 탄력적이지 못하고 힘을 못 받는다든가 이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들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중 실는 것은 좀 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조금 재고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시젠 같은 경우 뭐 전체 비중이 10% 인데 이만큼 뭐 30% 40% 빠져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시젠에서 빠진 수익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그걸 어느 정도 비중을, 그 손실 퍼센트를 좀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기다려 보겠다,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비중이 너무 높으면 장기 투자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장기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꼭 비중은 적절하게 잘 맞추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장기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드디어 비수도권까지 일괄적으로 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뭐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에 뒤따르는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고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됐지만 사망률은 그전보다도 결코 높지 않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라는 말은 곧 그냥 감기처럼, 네. 그리고 항상 최근 들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신을 맞으면 된다. 물론 개중에 돌파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거의 델타 변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해결이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뭐 진단 키트주들이 맥을 못 추고 있네요. 그런 와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접종 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이 교차 접종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때보다 6배 높은 이 중화 항체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10곳의 의료인 499명을 대상으로 이 백신 효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26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한 199명과 이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한 200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교차 접종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항체기와 변이 바이러스 무력화 정도 등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백신을 한 차례 맞고 나서 이 중화항체가 생성된 비율이 96% 이상이었다라고 하는데,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가지고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차 접종 후 중화항체 생성률 96%, 화이자 백신은 9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백신을 두 차례 맞았을 때 중화항체 생성률 100%라고 하네요. 자, 하지만 뭐 교차 접종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 접종 방식과 교차 접종 모두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기능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교차 접종은 델타형 변이, 베타 감마형 이 변이에는 3.4배 정도 중화능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연구소는 그래도 이 화이자 동일 접종군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군에 비해서는 중화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을 맞는 속도보다
지금 델타 변이가 퍼져나가는 속도, 그리고 감염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언젠가 백신을 다 맞으면 분명히 델타 변이의 그 치명률이나 이것도 상당히 낮아지겠죠. 감염 속도나 이런 것도 낮아지고. 하지만 전 세계 국민들이 이 다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는, 이 미국에서는 이 진단 키트주들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진단 키트주들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 아무래도 공매도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미국의 진단 키트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려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공매도의 영향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이런 말 좀 드리기는 좀 저도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까지 또 7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6만 원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어디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지는 글쎄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또 여기서 또 언제 어느 가격대에 반등을 줄지도 모릅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섹터들이 돌고 도는 와중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어 계속해서 시즌을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길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운 빠지고 화나고 짜증나도 힘내시고, 네. 그래요. 내일은 또 반등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이번 주에 또 얼만큼 내려갈지, 아니면 얼만큼까지 반등을 해 줄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CGN의 뉴스에, 저의 소식에 여러분들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자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힘든 와중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